그렇게 하겠습니다. 벌써 이제 3월이 여러분들 다 가네요.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방송 드릴 내용은 여기 이제 보시다시피 오늘 이란이 이제 그런 환율 통제나 ATM 기계에서 이제 현금을 인출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사태가 발생하면서 제가 며칠 전에 이란의 유통망이 아마 붕괴가 될 거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했는데 이란의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식량 위기가 사실상 이제 시작이 되네요. 그래서 이제 이란의 대통령이 3주 정도면은 지금 상태로 가면은 경제가 붕괴가 될 수가 있다 이런 내용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오늘 다른 유튜브들은 이런 부분들을 잘 다루지 않겠지만 이게 이제 식량난이라는 것은 기아하고도 관계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굉장히 비중 있게 생각해서 이 문제를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도 준비한 콘텐츠가 많기 때문에 부지런히 나가서 세계 뉴스하고 그다음에 투자 뉴스를 함께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오늘 세계 문제부터 여러분들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전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난 24시간 동안 전황을 한번 간단하게 여러분께서 브리핑을 받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방송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개전 초기부터 그렇지만 연합군 측은 이란의 무력을 상당 수준 낮추는 그러니까 물적 기반인 인프라를 파괴하는 쪽에 그렇게 지금 초점을 맞춥니다. 그런데 이제 큰 사건이 하나가 틀렸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사우디의 미 공군 기지에 이 조기 경보기를 아마 두었던 모양입니다. 이게 굉장히 좀 치명적인 실수인데 이게 이제 바로 미사일 공격을 받아 가지고 이게 조기 경보기가 상당히 비싼 전략 자산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작전 수행에도 상당히 좀 타격을 받을 것 같고 이제 개전 전쟁이 발발한 이후에 미군 측에서 가장 큰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것이고 또 이란에는 그 승리를 고무하는 데 굉장히 크게 역할을 할 수 있는 미군 조기 경보기 피격 이 사건이 가장 큰 부분입니다. 자, 여기 이제 보시면은 2026년 3월 28일 한 달째 이제 접어들게 됩니다. 이제 후티 반군이 참전하고 그다음에 마감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는 핵 인프라에 대한 집중적인 그런 타격 이런 부분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연구히 기반을 없애는 그런 이제 인프라를 제거하는 쪽에 초점이 맞췄는데 일단 전황을 여러분 요약해 보시게 되면은 이란은 대규모 일제 사격 대신에 하루에 5차례 11차례에 걸쳐서 한 발에서 10발 단위의 소규모 탄도미사일을 산발적으로 발사하고 있다. 이제 이것만으로도 적을 피로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니까 이스라엘 방공망을 흔들고 민간인들에게 끊임없는 대피 경보를 울리게 해서 심리적 피로와 공포를 극대화하는 전략을 이란이 선택하고 있다. 2부에서도 예루살렘 인근에 미사일이 떨어져 가지고 경상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다음 이제 미국하고 이스라엘은 이란 측의 핵 그리고 미사일 인프라를 계속해서 공격하는 거죠. 이란이 큰 나라인 것 같습니다. 국토 면적도 그렇지만 한국은 그냥 몇 군데지 않습니까? 울산, 그다음에 창원, 여천, 수원 이 정도가 타격 목표가 될 수가 있는데 이란은 지금 10,000군데 이상을 때렸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러분들
이렇게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군비를 들여 가지고 지하시설을 여러분들 만들어 놨는지 이란의 보복 능력을 건절하기 위해서 아락 중수로 시설, 아르다칸 옐로 케이크 공장, 야저드 미사일 기지, 이스판 미사일 기지 이걸 집중적으로 타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란이 얼마만큼 군비를 47년 동안 투입해 가지고 지하시설을 많이 만들어 놨는지 10,000군데 이상 출격을 해서 때리더라도 아직도 건재한 겁니다. 특히 지하 미사일 기지의 터널 입구를 반복 타격하고 복구용 불도저 등 중장비까지 파괴해서 재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벙커버스터 같은 걸 사용하지 않으면은 지하 미사일 기지를 입구만 때릴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일부 전문가가 개전 초기에 여러분들 우려했던 것처럼 미사일 기지 입구만 때려 가지고는 원천 봉쇄가 힘든 겁니다. 그다음 이제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 개전 처음으로 남부 군사시설 첫 미사일을 발표했고 그것은 이제 중간에 인터셉트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프라 연구 파괴 전략으로 연합군 전략은 이란은 그런 그동안 육성했던 반군 세력들을 동원해 가지고 악의 축의 저항전쟁 동시에 비대칭 전략을 이용해서 소모전을 들어가는 그런 이제 지금 양대 측이 이제 대결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겁니다. 이란 측은 산발적 타격 그다음에 해상 봉쇄 그다음에 레바논 남부의 헤즈볼라 후티 반군 이라크 민병대 이라크 민병대가 이란의 테헤란에 진주를 했더구먼요. 미국과 이스라엘의 방공자원 및 정치적 지지를 고갈시키는 장기 소모전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10,000군데 이상 정도의 타격 목표를 정한 다음에 그것을 맹폭격을 했는데 여전히 미사일 재고가 제법 남아있는 것 같고 발사체는 많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요시화된 지하기지에는 미사일 재고가 남아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전쟁이 결국은 발전 설비를 때리는 식으로 그렇게 최악의 상황까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행정부와 이스라엘은 이번 전쟁에서 이란의 무력을 현저하게 낮추는 겁니다. 그래서 핵 위협과 미사일 능력을 완전히 제거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뭐 10일 정도 시간을 둔 것도 뭐 그렇게 나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10일 동안 때릴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전쟁이 이렇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거는 전황에 대한 그냥 일종의 개요를 본 것이고 이란 측 입장에서 조금 더 문제를 조명하는 테헤란 대학교 출신인 아지지 박사, 아지지 박사의 전황 보고서 29일째를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란 전쟁은 이제 단순한 군사시설 타격을 넘어서 상대국의 국가 존립 기반을 파괴하는 상호 인프라 전쟁으로 진화했습니다. 이 이제 클라이맥스 절정이 아마 4월 6일 이후에 이란의 발전 설비를 아마 무력화시키는 것 같습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의 선택적 통제와 주변국 경제시설 타격으로 글로벌 공급망을 인질 삼고 있고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의 경제, 학술, 수자원 인프라까지 공격 범위를 넓히며 장기적인 회복 불능 상태를 노리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게 절정이 협상이 결렬됐을 때 테헤란 근교에 이란 제1위 복합발전소하고 페르시아만의 부쉐른
핵발전소를 타격하는 겁니다. 그게 아마 클라이맥스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상호 인프라 파괴 전쟁으로 들어간 겁니다. 이제 아주 뼈아픈 것은 미국 조기 경보기가 사우디 공군 미 공군 기지에서 파괴가 된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실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큰 이 전략 자산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란의 능동적 선제 대응, 미국의 지상군 투입 징후가 완연해지자 이란은 100만 명 정도의 그런 병력을 충원하는 능동적 선제 타격으로 그렇게 들어간 거고, 사우디 쿠웨이트 이라크 내 미군 병류 거점과 집결지를 직접 타격해서 미군의 전력 정강을 사전에 차단하려고 시도하는 중이다. 그 이제 일환으로 이번에 이제 이렇게 이 미국의 공중 아주 뭐 이게 한 400km 반경 400km를 아마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대단히 중요한 전략 자산, 이 거대한 둠이 400km 이상의 거리에서 항공기와 미사일을 탐지하는 핵심 장비입니다. 이게 파괴가 된 겁니다. 완전히 박살이 나버린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큰 실수를 했는지, 뭐 가격도 굉장히 비싼 그런 무기입니다. 6,700억을 날려버린 겁니다. 6,700억짜리. 2026년 3월 27일 사상자도 한 10명 정도 나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프린스 술탄 공군기지가 이란의 미사일 드론 공격을 받아 미 공군의 핵심 전략 자산인 E3 센트리 공중 조기 경보기 한 대가 지상에서 파괴됐다. 5억 달러 6,700억 정도 나는 가장 저는 뼈아픈, 그리고 이제 아마 공중급유기도 굉장히 여러 대가 아마 손상이 된 모양입니다. 지금 16대가 지금 배치가 돼 있는데 기령이 한 45년 됐으니까 뭐 오래된 것은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즉시 운용 가능한 기체가 8대에서 9대 정도니까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 전략 자산인 거죠. 현재 가용 기체의 상당수 6대가 중동 및 유럽 전선에 이미 투입되어 있어 추가 여력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실시간 통합 지휘 역량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가 있는 아주 여러분들 뼈아픈 이런 타격을 받은 겁니다. 완전히 그냥 큰 그런 실책을 범한 거죠. 이제 수습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게 가장 이제 오늘 큰 뉴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상륙작전은 준비가 완료가 된 모양입니다. 완료가. 이제 명령만 떨어지면 작전을 수행할 수가 있는 그런 지금 상태고, 아마 4월 6일까지는 작전이 없겠죠. 그렇게 이제 됐는데, 오늘 이 월스트리트저널의 일면 톱 기사가 이제 다 도착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명령에 따라서 상륙작전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 미군 상륙전력 직결 및 국지전 점령작전 대비 현황. 이제 3월 30일 전후에서 도착할 거라고 이렇게 봤는데 3월 29일 날 USS 트리폴리 함이 이제 이거는 여러 번 방송드린 바와 같이 이런 해병대 전용 그런 함정이죠. 조기 도착과 공수부대의 이동은 지금 이제 수일 내로 도착하는 겁니다. 미국이 단순한 공습을 넘어서 특정 요충지를 점령하는 지상작전이라는 카드를 손에 쥐고 있음을 뜻한다. 그러니까 국지전을 점령작전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 미국은 이란의 핵심 거점을 타격하고 점령할 수 있는 상용용 주먹 엠피비어스 피스톨을
중동 현지에 구축했다. 이 일본의 사세보함을 출발해 가지고 29일 날 도착한 USS 트리폴리는 예정보다 빠른 27일 28일경 도착을 했네요. 이 비행기에는 이 함정에는 이제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MV-22 오스프리 그다음에 F-35B 스텔스 전투기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해병대 상륙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미니 항목급 전력으로 수직 이착륙과 신속 수송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제31 해병기동부대 2200명에서 2500명 정도가 상륙장갑차 및 호버크래프트와 함께 즉각 투입 대기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동하고 있는 수일 내로 중동 지역에 여름 도착할 것으로 본 것은 그런 공수사단 2000명에 4000명 규모의 신속 대응군 낙하산 투입을 통해서 적진 후방을 점령하거나 공항을 장악하는 데 특화된 부대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샌디에고를 출발한 그래서 4월 중순에 도착할 예정인 제11 해병기동부대 그리고 USS 박스 함전단이 추가로 합류할 예정이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런 보시게 되면은 지금 여기는 도착했고 제31 해병기동부대 US 트리폴리 그다음에 제82 공수사단은 수일 내로 도착할 예정이고 3월 말 그다음에 이제 캘리포니아를 얼마 전에 샌디에고 항을 출발한 USS 박스 함전단은 제11 해병기동부대 2500명을 탑승한 배는 4월 중순에 도달할 5만 명 이상 정도의 병력이 지금 중동 지역에 직결된 겁니다. 한번 보신 바와 같이 이게 해병대 상륙 작전을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일본의 사세보함을 출발한 USS 트리폴리함의 이런 전모입니다. 전모고 그다음 거기에는 이제 해병 기동대가 이렇게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전 수행에 수직 이착륙기가 있어야 되니까 오스프리 20이라는 수직 이착륙기가 지금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참 이란이 큰 나라는 큰 나라 같습니다. 한반도하고 이랑 비교를 해봐야 돼. 땅이. 한국은 전쟁이라는 것이 뭐 기본적으로 공단이라는 것이 창원공단, 울산공단, 수원공단 세 군데 정도면은 완전히 한국의 성패가 결정되는데 여기는 때려도 여러분들 국지전 점령을 준비하는 겁니다. 국지전. 미국은 전면적인 지상전보다도 이란의 생명줄에 해당하는 특정 지역 이란 석유 수출의 90%를 담당하는 페르시아만 깊숙이 들어있는 하르크섬 하르크섬하고 그다음에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로에 위치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섬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아마 공격할 것 같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옛날에는 후순위 안 나왔는데 2026년 3월 미군에 의한 국지전 전령작전 후보지는 1순위가 수출 90%를 담당하는 카르크섬 페르시아어로는 하르크섬 그리고 이제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1971년도에 팔레비 왕조 시절에 무단으로 점령한 UAE의 섬 대툰섬 소툰섬 아부무사섬 이 섬을 아마 미국이 탈환해 가지고 미군 기지로 삼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순위 3순위는 좀 쉽게 점령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섬들이 여러분들 아주 요지에 있습니다. 대툰 소툰 아부무사 섬이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원래 여러분들 아랍에밀리트 공화국의 영토입니다. 영토. 이거를
무단으로 이제 팔레비 왕조 때 영국이 그냥 철군할 때 그냥 먹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소툰버, 대툰버, 아부무사, 여기가 아주 요지죠. 이게 통행로에 있는 호르무즈 해협 통행로의 중심이 있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로 보면은 영유권 분쟁이 있는 지명입니다. 아부무사. 그러니까 아부무사를 이란이 차지한 건 말이 안 되죠. 이렇게. 이 훨씬 가까운 데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 섬을 미국이 이번에 뺏어 가지고 UAE한테 줘야겠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아부무사 섬은 이란과 UAE가 영유권 분쟁 중인 섬, 대툰과 소툰은 이란이 시료 지배 중이고 호르무즈 해협 통제에 의한 중요한 전략 거점입니다. 여기를 아마 제가 볼 때는 점령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여기에 2순위 3순위 그다음에 4순위가 라라크 섬, 5순위가 키우시움 섬입니다. 전번 방송에 다루지 않았던 데가 2번 3번입니다. 2번 3번. 그래서 이제 이곳을 아마 차지할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어제 궁금했던 것은 미국의 항공모함이 11척입니다. 11척이고 이제 지금 아라비아만에서 가장 이제 주력 함정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이 아브람 링컨 호입니다. 이게 이제 항공모함, 그다음에 중동에 배치되어 있던, 거기에 이스라엘 근해에 배치되어 있던 포드함은 화장실 화재 때문에 이제 본국으로 수리차 귀환했죠. 11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게 미국의 군비가 어마어마하게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미국의 항공모함 배치 현황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USS 아브람 링컨, 여기 아마 클래스를 나누는 모양 니미츠급의 모양입니다. 가장 지금 이제 주력 함정이고, 그 다음에 US 제럴드 알 포드, 이거는 지중해 그리스에서 이제 화장실 화재 사건으로 본국에 지금 귀환 중이고, 그 다음에 이제 조지 W 부시가 대서양에서 지금 중동으로 다시 이렇게 배치가 돼서 지금 출발해서 이동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니미츠호가, 그러니까 이번 전쟁을 수행하는데 11척 가운데 수리 중인 배들도 있고 하니까 이제 3척 정도를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이번 작전을 수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보면은 전쟁 발발하기 전에 미국의 함정모함 배치도입니다. 배치도. 그러니까 아브람 링컨이 인도 태평양 지역에 배치되어 있다가 아라비아해로 이렇게 이동한 거죠. 그리고 이제 포드함은 미국 인근에 있다가 이번 전쟁 때문에 지중해로 들어간 거고 다시 귀환하고 있고,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에 USS 니미츠 항공모함이 다시 중동에 배치가 될 것 같고, 그렇게 여러분 보시면 좋겠습니다. USS 박스는 지금 해병대를 싣고 지금 중동으로 향하고 있고, 그렇게 보시고, 이게 이제 최근 상황입니다. 여기에 아브람 링컨, 포드함은 화재가 발생해서 이제 이동해서 본국으로 귀국하고 있는 길입니다. US 트리폴리는 3월 23일 여기에 있었는데 3월 27일 28일 날 도착을 한 겁니다. 중동 지역에.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쟁을 통해서 시야를 미국이 11척 정도를 움직이고 있구나. 대툰섬 소툼섬 점령 작전, 이것도 이제 우리가 시야를 좀 넓히기 위해 가지고 원래 아랍에밀리트 공화국 영토였습니다. 제2위 대툰섬 소툰섬, 3위 아부무사섬이, 여기 이제 아부무사섬, 대툰섬 소툰섬, 이거 아주 중요한 전략적 요지에 있는 그런 섬입니다. 여기는 이제 항로, 그러니까 일방 통행이죠. 한쪽 위아래 그다음에 중간에
완충 지역이 있는 그런 건데 여기 이제 이 지역을 아마 점령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걸 대비해 가지고 역사적인 유래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의 행위가 정당한 것인가 그걸 역사적 이거를 저도 몰랐는데 어제 캐나다의 에코노미스트인 제임스 쇼 박사가 1971년도에 무력으로 팔레비 왕조가 UAE로부터 빼앗은 것이다. 그것을 정상적으로 이번에 돌려놓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1971년 이란의 아부무사 섬 및 대툰섬 소툰섬 점령은 영국군이 페르시아만에 철수하는 공백기를 틈타서 이란의 팔레비 왕조가 전략적 요충지를 선점한 사건입니다. 지금까지 이란과 아랍에미리트 간의 영유권 분쟁이 진행 중입니다. 이거를 미국이 정상화하고 여기다가 미군 기지를 설치하겠다 이런 구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1968년 영국은 예산 문제와 식민지 해체 흐름에 따라 1971년 말까지 페르시아만에서 모든 군대를 철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아부무사 섬과 대툰섬 소툰섬은 호르무즈 해변 입구에 위치해서 이곳을 장악하는 국가가 세계 원유 수송로의 목줄을 쥐게 되는 구조입니다. 팔레비 국왕은 이 섬들이 역사적으로 페르시아 영토였고 영국 철수 후에 발생할 안보 공백을 이란이 메워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무력으로 점령했습니다. 무력으로 아부무사 섬. 이 아부무사는 당시에 이제 토호국들이 지배하고 있었으니까 샤르자 토호국의 관할이었는데 이 샤르자 토호국이 어디에 속했는가 하니까 아랍에미리트 공화국 연합국에 속한 그런 이 토호국이었던 거죠. 아부무사 섬 11월 30일 날 1971년 11월 30일 날 점령했는데요. 그다음에 대툰섬 소툰섬은 라스 알카이아 토호국의 관할이었는데 이 여러분들 라스 알카이아 토호국이 나중에 아랍에미리트 공화국에 속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랍에미리트 공화국이 출범하기 이틀 전에 그냥 침략해 가지고 1971년 12월 1일에 독립한 아말에미리트는 샤르자와 라스 알카이아마를 연방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며 이 섬들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계승했습니다. 이란은 1979년 혁명 이후에도 이 섬들을 계속 점령하고 특히 1992년에는 아부무사 섬의 샤르자 측 행정구역까지 사실상 통제하에 두어서 실효 지배를 공고히 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영유권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제31 해병기동부대 도착 완료. 제51회 공수사단 이동 중. 이 목적 가운데 하나가 대툰섬과 소툰섬 그리고 아부무사 섬의 국지적 점령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미국은 여기에 아랍에미리트 연합군에게 여러분들 허락을 얻어서 기지를 만드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란으로부터 UAE로 영유권을 돌려준다면 이것은 이란의 해상 통제권을 박탈하고 UAE와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고 영구적인 미국 기지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실행성이 매우 높은 선택지입니다. 그 큰 그림을 저도 눈치를 못 챘는데 어제 제임스 쇼 박사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줘가지고 오늘 추가 조사를 한 겁니다. 2026년 3월 29일 현재 전황과 미국의 전략적 움직임을 분석해 올 때 미국이 아부무사 대툰섬 소툰섬을 점령하여 UAE의 영유권을 반환하고 미군 기지화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권을 갖고 장난을 치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번에 그걸 하겠다. 미국 측은 영유권 반환을 통해 지역 동맹의 결속을 강화하고 그래서 지금 적극적으로 아랍에미리트 공화국이 협력한 거죠. 미국에. 미군 주둔지로서의 전략적 가치 아랍에미리트 공화국은 미군 전진기지를 허락하겠죠. 그러면 안보상에 상당히 유리하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 미국도 부족한 패트리트 미사일을
아랍에미리트 공화국에 바로 팔았지 않습니까? 의회 동의 없이 그냥 긴급으로 대통령 직권으로. 그래서 지상작전이 아마 처음에 방공망 통신을 차단하고 그다음에 수직 이착륙기를 가지고 해병기동부대가 투입되고 그다음에 공수사단 이름 투입돼 가지고 점령할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제 전쟁이란 것이 항상 예외가 있고 우연적인 요소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항상 여러분들 사건이지만 모든 것은 다 공부할 수 있는 기회니까 이런 이란 전쟁을 통해서 그냥 흩쳐가지 보겠지만 난생 처음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더 깊게 들여다보고 이제 지도를 보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더 넓게 멀리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란의 뼈아픈 자백이 나온 겁니다. 경제 분계가 3주 안에 이루어질 수가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온 겁니다. 여기 이제 보면은 이제 군부는 좀 시각이 좁죠. 오로지 이제 전쟁에 승리하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 이란 혁명 수비대는 현재 이란 사회가 얼마나 이런 부글부글 끓고 있고 민중들의 반란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 그러니까 수시로 테헤란 시내도 기관총을 여러분들 탑재한 순찰 차량들이 돌지 않습니까? 그만큼 민중의 반란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제 먹고 살기가 힘들어진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사람은 이란 의회 의장은 이란 혁명수비대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사람이거든요. 미국이 주목한 이란 의회 회장, 미군 지상군이 도착할 때 불태울 것이다. 이렇게 큰 소리를 치는 겁니다. 큰 소리를 치지만 나라 전체를 지금 관장하고 있는 이란 대통령은 나이도 있고 하니까 나이도 있고 군부하고 달리 이란 민중의 생활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 겁니다. 이란의 페제스키안 대통령이 경고했다. 휴전 없이 이대로 가면은 이란 경제는 3주 안에 붕괴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이란 인터내셔널 매체에서 이렇게 보도를 한 겁니다. 마수드 페제스키안 이란 대통령은 2026년 3월 28일 내부 논의에서 현재의 전쟁 상태가 지속될 경우에 국가 시스템이 유지 불가능하다. 대통령은 넓게 볼 것이고 이란 군부는 전부 다 뭐죠? 전쟁에 이기는 것만 볼 테니까. 그리고 아무래도 이란의 혁명수비대 사람들이 나이가 좀 더 젊겠죠. 휴전 없이는 이란 경제가 3주에서 한 달 내에 총체적 붕괴에 직면할 수가 있다. 이제 사람들이 진짜 이런 배가 고파서 뛰쳐나오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페제스키안 대통령을 비롯해서 행정부나 외교부 같은 좀 현실적이고 이란 혁명수비대는 그냥 다 죽어도 좋으니까 그냥 우리가 이겨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경제 상황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냥 뭐 과장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은 이미 예상을 한 거죠. 이 현금을 지불할 수 없을 수준이 된 거죠. 은행에서 ATM기에 현금 고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온라인 서비스가 중지가 됐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물가가 110% 정도 상승을 한 겁니다. 초인플레이션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가 다르게 이런다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생수필품을 이제 사재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심각도가 최상 상태입니다. 금융위기가. 물가 수준이 심각도가 최상 상태인 겁니다. 위기 상황이. 그다음 이제 급여가 체납된 겁니다. 공공부문에. 군부대, 퇴직자, 공무원 급여이 2개월에 3개월 정도가 미지급이 된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 것은 다른 나라에도 타격을 미치지만 이란도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란의 물류망이 대개
식량 수입원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들어오기 때문에 수입 식료품의 80%를 차지하는 해로 차단으로 식료품 공급 비상사태가 선포가 되고 이러한 상황은 테헤란은 좀 나은데 지방도시로 갈수록 더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유통망 붕괴로 주요 도시 내에 물자 보급이 중단되니까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방송하겠다. 야 이게 유통망이 붕괴가 되면은 암시장을 저렇게 단속하고 그렇게 하면은 유통망이 붕괴되면은 기아가 발생할 건데 그런 걱정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 보시게 되면 ATM 기기 대부분 현금 고갈 하루 인출 한도 18달러에 30불 수준으로 제한 새로 발행된 초대형 지폐 1000만 리알도 순식간에 동일하다. 돈을 사람들이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 크리스킴 님이 중동 상황을 아빠께 정하던데 중동 상황이 상당히 심각하다고 그렇게 중동 이란 내부의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 그런 위기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다음에 이제 뱅클은 다 현금을 찾아버리는 겁니다. 은행 업무 대폭 축소 또는 중단 온라인 뱅킹 불안전 대규모 인출 제한 지속 일상적으로 금융거래 돈을 찾을 수 없는 물건을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공무원 교사 군인 급여 지급 체납 수개월째 미지급 사례 내부 불만 고조 뭐 땅파가 이런 먹고 살 수는 없으니까 식료품 가격 105에서 115% 폭등 전체 물가 상승률 47에서 68% 달러 대비 리알화 가치 달러당 106만 리알에서 150만 리알까지 2025년 말 대비 리알화 가치 50% 60% 하락 전력 부족 물 부족 가뭄 그렇지 않더라도 물 문제가 심각했지 않습니까?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되면서 식량들이 못 들어오는 겁니다. 대규모 상점 시위 노동자 불만 민심 위반 가속화 상상하더라도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페제스키안 대통령은 한 달 내 경제가 완전히 붕괴가 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란 혁명수비대 수뇌부는 지장이 없는 거죠. 우선적으로 여러분들 예산을 독식할 수 있을 테니까. 여기 내부에 이제 상당한 갈등이 있는 겁니다. 이 내부에 이란 인터내셔널에서 17시간 전에 나온 겁니다. 이란 대통령과 이란 혁명수비대 사이에 간격이 계속 깊어지고 있다. 경제 문제에 대한 그런 문제를 다룬데 이란의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과 혁명수비대 수장 아흐마드 바이디 사이의 갈등이 임계점에 도달했습니다. 대통령은 군사적 도발이 경제 붕괴를 초래한다고 경고하며 행정권 회복을 요구했지만 혁명수비대는 이를 단호히 거부하며 정부의 무능을 탓하고 있습니다. 전쟁 5주차에 접어들며 초인플레이션과 금융마비 등 이란 내부의 경제적 붕괴 조짐이 뚜렷해지고 있고 이스라엘은 정권교체의 기회로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상태로 달려가는 겁니다. 경제 문제가. 그래서 외부 여러분들 물리적 타격만큼 민심의 여러분들 폭발을 지금 이란 정부가 의식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대통령이 인근 국가에 대한 자의적 공격 중단을 명령하고 사과 메시지까지 발표했지만 혁명수비대는 이를 무시하고 공격을 지속해서 사실상 항명하고 있다. 대통령은 즉각적인 휴전이 없는 경우에 이란 경제가 3주에서 한 달 내 붕괴할 수가 있다.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 매체와 관계자들은 이란 지도부 내 심각한 균열을 공식 확인하고 이것이 정권 전복을 위한 결정적 조건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배고픈 그런 사람이 참을 수가 없으니까. 이란의 식량 위기가 사실상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란 내부의 식량 위기가 이렇게 구체화되고 있는 겁니다. 식료품 코드가 다 변 겁니다. 빵을 사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줄을 막 서는 겁니다. 금융결제 시스템의 마비, 상품 수입 급감, 가격 통제 및 단속, 시장 기능 상실, 유통망 붕괴, 그렇게 해서 식량 위기가 사실상 구체화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과거에 여러분들 에티오피아에서 많이 죽었지 않습니까? 굶어가지고. 그때 식량이 부족한 게 아니고 북부하고 남부에 여러분 식량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통망이 파괴가 돼버린 겁니다. 가격을 규제하고 암시장을 단속하니까 유통망이 파괴가 되어 유통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장사꾼이라는 사람들의 기능이 그렇게 옆 동네는 창고에 곡물이 쌓여 있어도 사람들이 굶어 죽는 겁니다. 그걸 제가 걱정했거든요. 야, 이렇게 가격 통제하고 암시장 단속하고 그냥 공정 환율 이외에 이런 거래하는 사람 잡히면 죽이겠다 이렇게 나가면은 전부 다 지화로 숨어버리기 때문에 유통망이 붕괴가 될 건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에티오피아의 공산정권 시절하고 비슷한 상황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란이 넓은 나라지만 식량 수입이 예상보다 많네요. 이란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수입 식량의 80% 이상이 차단되면서 식량 공급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전체 양의 80%가 차단된 게 아니고 수입 물량의 80%가 차단된 겁니다. 수입 물량에. 작업자족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이 반다르 아바스 여기가 가장 큰 컨테이너 화물이 집화되는 반다르 아바스가 여기 해군기지가 있고 공군기지도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이번에 두들겨 팬 겁니다. 주요 항구가 봉쇄되면서 컨테이너선 벌크선 이방이 70에서 90% 이상 급락했습니다. 일부 선방은 차바하르 항구로 우회하고 있지만 처리 능력이 제한적이라 전체 수입의 10에서 15% 수준에 불과합니다. 나중에 이런 지도 보시게 되면은 반다르 아바스 항구가 바로 쾌심선 바로 이름들 인근에 위치한 그러니까 이 컨테이너선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란은 표면적으로 식량 자급률이 60에 70% 정도를 유지하고 있지만 수입을 30에 40% 정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수량 기준으로 1,400만 톤에서 2,000만 톤 이런 규모를 수입해야 되는데 이게 대개 사람 먹는 것도 많지만 가축용 사료들이 많습니다. 밀, 옥수수, 대두, 식물성 기름, 쌀. 그러니까 가축을 먹일 수가 없는 겁니다. 이란이 그렇게 넓은 나라에도 완전 자급자족이 안 되네요. 이란으로 들어오는 식량의 대부분은 해로를 통하고 주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하는 겁니다. 유일한 통로가 봉쇄된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전체 식량 수입의 80% 이상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하는데 이란 식량 공급망의 80%가 즉각 차단됐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란이 여러분들 석유를 중재할 수도 있겠지만 진짜 이런 미국이 가혹한 그런 제국이면은 원거리 봉쇄를 통해 가 여러분들 식량 공급을 막을 수도 있겠죠. 그치? 이제 항만 단계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되면서 일단 수입 물량이 줄었는데 트럭 철도 운송량 70% 감소, 기름이 없을 테니까 연료 부족, 보험료 폭등, 그럼 이제 바로 도소매 단계에서의 공급이 60에 80% 줄어들고 창고 재고가 2, 3주 부분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페제스키안 이란 대통령이 3주부터 한 달 아래 그냥 경제가 붕괴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암시장에 생필품 가격이 2~3배 정도 폭등하는데 문제는 그래도 테헤란은 좀 나은데 중소도시가 타격이 많네요. 3월 중순 이후에 테헤란과 이스파한에서 밀가루 품귀, 쌀 품귀 현상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배급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옥수수 대두박 수입 중단으로 사료공장 가동률이 30% 미만으로 떨어져서
가금류 및 소사육 농가에서 14일에서 20일치 사료만 남아 대량 조기 도축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라는 것이 촘촘하게 연결된 망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망들이 다 끊어진 겁니다. 이걸 군부 사람들은 이해를 잘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들 배가 부르기 때문에 기근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이란 식량 안보는 현재 임계점에 도달한 상태입니다. 1, 2개월 안에 국가 비축곡물 700만에서 800만 톤이 월 소비량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테헤란과 이스파한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식량 배급제 도입이 논의될 만큼 기아 발생 가능성과 영양 실조 가능성이 높습니다. 3개월 이상이 지속이 되면 비축량 소진과 국내 생산량 악화로서 전국적 기근 현상이 확산될 우려가 큽니다. 그리고 이제 아라비아만이나 있는 데가 다 전쟁 지역이니까 운송업체들 끓일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상황이 여기가 이런 반다르 아바스입니다. 이란 하역에 우리로 따지게 되면 거의 부산항하고 같은 겁니다. 반다르 아바스. 아주 역사가 오래된 도시입니다. 여기에 해군기지 공군기지가 연합군 공군기로부터 무지막지하게 두들겨 맞은 겁니다. 그런데 이란 지방도시가 더 심각합니다. 그리고 테헤란은 그래도 그나마 나은데 배급의 양극화, 중앙정부의 긴급 식량 배급제가 수도권을 우선시하고 지방을 방치하기 때문에 지방도시는 배급 물량의 70, 80%가 중도에 정발하거나 운송수단 부재로 도착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스탄, 발루치스탄, 쿠르디스탄 등 외곽지역은 2주째 정부 배급이 끊긴 상태입니다. 유통망이 붕괴가 되죠. 공급량 자체가 줄어들고 정부가 암시장을 단속하니까 암시장이 더 지화되어 버린 겁니다. 정규시장이 붕괴된 자리에는 암시장이 들어섰고 가격은 테헤란 암시장보다도 1.5배에서 2배 정도 더 지방의 암시장이 더 큰 겁니다. 수입 여러분들 농산물이 줄어드니까 축산 농가가 연쇄 도산을 하고 인위적으로 여러분들 도축을 하는 겁니다. 가축을 먹여 살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지방도시별 식량위기 현황, 이스파한 제2의 도시죠. 밀가루, 쌀, 식물성 기름, 선반 대부분이 비어있음. 식량 물량이 60에서 75% 감소, 식량 부족 정도 매우 심각함. 대도시 가운데 최악 수준, 빵을 배급받기 위한 줄이 길어짐. 시라즈, 남부 주도시 심각함. 타브리즈, 북서부 아제르바이잔 지역 심각함. 전쟁 계속되면 아마 기근 상태 발생할 겁니다. 마슈아드, 순례자 유입에도 불구하고 식량 공급 부족, 비축량 소진 속도 빠름, 심각도 상당히 심각함. 야저드, 케르반 등 중소도시, 지방도시 대부분 트럭 운송 마비로 외부 물자 유입 거의 중단, 지방창고 재고 1주에서 2주만 남음. 이스라엘 여러분들 정보당국이 이런 것을 다 보겠죠. 다음에 이스라엘 정보당국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네. 배급제 미실시 지역에서는 기아가 우려됩니다. 이런 정보가 여러분 속속 나오는 겁니다. 이스파한을 여러분들 한번 이스파한은 제2의 도시입니다. 산업 중심지고 역사 중심지고 특히 여러분들 군사 관련된 연구시설이나 생산시설이 많아가지고 이번에 집중적으로 여러분들 포격을 핵시설도 많이 있고 해가지고 마련되죠. 식량 위기가 빠르고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대표적인 지방도시입니다. 호르무즈 해 붕괴로 수입량이 급감하고 유통량 붕괴로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스파한 식량 위기 상황입니다. 식료품 선반이 60에서 80% 정도 빈 겁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본 것처럼 이 식량 상태가 이런 심각해가 이렇게 비어버린 겁니다. 이스파한
이스파한 지역에 빵 배급 형렬, 빵을 이런 배급받는데 대기시간이 2시간에 4시간 정도 걸리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은 100에서 130%, 암시장 가격 2배 3배, 유통망 마비, 제1항구인 반다르 아바스 항구 봉쇄로 트럭 및 철도 운송량 70% 이상 감소, 외부 물자 유입 거의 중단, 정부 비축물 2주에 3주분, 배급제 확대 중, 이렇게 여러분들 호르무즈 봉쇄로 항공 물량이 70에 90% 급감하면서 유통망이 가장 먼저 마비됩니다. 이란 사람들은 터키 사람들과 마찬가지 주식이 빵이네요. 이스파한은 테헤란보다 식량 위기가 더 빠르게 악화되고 있는 대표 도시입니다. 국제농업기구의 현지 보고에 따르면 지방 대도시 중에서 빈 선반과 배급 평일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4월 중순 이후에는 단백질 부족이 본격화될 것으로 봅니다. 이런 것 별로 사람들이 관심 안 가질 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먹는 문제니까. 여러분 이슬람 광신도들이죠. 이슬람 광신도들. 우리는 현안 과제도 이렇게 보지만 조금 사회 경제현상이 발생하면은 가끔 시간을 내서 조금 깊게 한번 들여다보죠. 이란 수뇌부는 시아파 강신도들입니다. 종교적 강신자들. 이런 용어를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사용을 했죠. 이란은 미친 자들입니다. 즉 종교적 강신도에 통치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급진적인 시아파 성직자들입니다. 이들은 종교적 강신도들입니다. 지금 그들이 가장 약해진 시점에서도 어떤 일을 벌이고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순교가 영광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순교가. 여러분 중세시대 때는 무슬림 해교 국가들이 상당히 번성했죠. 산업화하고 현대화가 진행되면서 해교 국가들이 상당히 낙오됐지 않습니까? 그게 종교 역할이 컸습니다. 종교 역할이. 종교 이데올로기에 갇혀 가지고 오늘 자주 소개되는 허드슨 연구소의 지네브 리브아 연구원이 책을 하나 소개를 했는데요. 여기에. 아주 제가 인상 깊게 읽은 책입니다. 책 제목이 이슬람의 종말론입니다. 기독교도 종말론이 중요하죠. 종말론. 종말론이라는 책인데 이게 2008년도에 프랑스에서 출간된 게 영어 버전은 2011년도에 이슬람의 종말론을 프랑스 작가가 장 피에르라는 분이 쓴 겁니다. 이슬람에서의 종말론. 이 종말론 때문에 순교를 영광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슬람교의 종말론이 현실 정치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현실 정치에 그 이야기를 다룬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쟁도 보지만 전쟁 이면을 항상 관심 있게 학습하는 자세로 이렇게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죠. 지네바 리브아님이 이전에 읽은 장 피에르 필리오의 훌륭한 프랑스 저서가 두 가지 면에서 큰 도움이 됐습니다. 르네 게농이 왜 기독교, 이슬람교 등 종말론적 사고에 그토록 관심을 가진지 저는 직접 이해하게 됐습니다. 종말론이 이슬람 교도의 종말론이 현실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종교 이데올로기가 세상의 종말은 특히 그것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글을 올린 겁니다. 지네브 리브아 연구님이. 이슬람 공화국의 쇠퇴를 논할 때 그가 온건파냐 아니냐는 관점에 생각하는 것은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그보다 더 나은 판단 기준은 누가 미국과 대화할 의지가 더 있는가, 누가 그렇지 않는가 보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머릿속에 전부가 여러분들 서방은 다 악이고 미국은 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꽉 차 있으니까 우리는 선이고 그렇게 어떻게 대화가 되겠습니까? 현대 문명은 악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대화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 분이 올린 글을 리브아 연구원이 다시 여러분들 게재를 했네요. 아브라함 계통의 전통적인 조직 종교가 가진 주목할 만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예언적 종교 사고가 구체적인 지정학적 의사결정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막기 위해 이를 규제하는 법을 배웠다는 겁니다. 개신교나 가톨릭도 종말론을 갖고 있지만 종말론이 좀 심하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규제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 사회나 이런 데서도 종말론 때문에 이런데 가출하고 뭐 별 사람들이 다 많지 않습니까? 현재 이란 정권 내에서 온건파와 강경파를 구분한 것은 무의미하고 모두 다 권력을 유지하는 데 다 이바지하는 거죠. 종말론적 사고는 단순한 신앙 영역이 아니고 실제 정치와 전쟁 수행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위험한 겁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 우리가 교양을 좀 넓히는 차원에서 이 책이 어떤 메시지를 갖고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종교 이데올로기가 굉장히 겁납니다. 종교 이데올로기뿐만 아니라 오도된 왜곡된 이데올로기가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지금도 선진국 사회주의를 구상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다 먼 거 아니까 왜곡된 이데올로기가 얼마나 이런 겁난지 무지한 것이 얼마나 겁난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한국인들도 특별히 들어야 되는 겁니다. 오도된 이념이라는 것이 민족 전체의 전멸 길로 이끌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슬람의 종말론은 현실 세계에 강력한 영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슬람권 내에서 확산되고 있는 종말론적 사고는 단순한 종족 신념을 넘어 현대 중동의 지정학적 갈등과 전쟁 수행 방식의 결정적인 동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프랑스 작가가 쓴 책의 핵심 결론입니다. 회교도들이 갖고 있는 여러분들 종말론이 현실 정치의 여러분들 혁명이나 이런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1979년은 현대 이슬람권에서 종말론적 추측과 서사가 급격하게 부상하게 된 결정적 해로 규정이 됩니다. 현재 무슬림 국가들 사이에서는 세상의 종말이 가까워졌으며 그 과정에 피할 수 없는 대전투가 임박했다는 믿음이 빠르게 확산됩니다. 대전투의 대상이 누구냐? 시오니스트 이슬람 사람들이란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런 전쟁을 해서 이러면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전멸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최근에 이슬람 종말론적은 음모론과 반유대적 표현으로 점철되어 있고 이것이 대중선동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항상 대중을 선전선동을 시키려고 노력하게 되죠. 대중의 눈을 가리고 대중의 길을 막는 겁니다. 이슬람권의 여러분들 정치가들은 뭘 했느냐 하니까 엔티세미티즘 반유대주의를 여러분들 가지고 선전선동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죽여야 될 족속이다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그게 또 홀랑 넘어가 가지고 뭐죠. 하마스니 헤즈볼라니 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러니 전쟁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기독교 시온주의가 세계를 지배할 것이란 광범위한 공포는 무슬림들에게 지하드에 참여하게 만드는 강력한 심리적 동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폭탄을 들고 뛰어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세상의 종말은 특히 그것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심각한 문제라는 분석처럼 종말을 기정사실로 믿고 대비하는 세력에게 종말론은 구체적인 지정학적 의사결정의 근거가 됩니다. 시오니스트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무슬림을 다 여러분들 압도할 것이다. 그러니까 저놈들을 먼저 죽여야 된다 이렇게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책이 없는 겁니다. 설득도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설득도. 인류를 반드시 파멸과 재앙으로 몰아가는 역사적 필연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작가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과거 아브라함 계통의 종교들 가톨릭이나 여러분들 개신교를 뜻하는 거죠. 유대교도 마찬가지로 예언적 사고가 정치적 의사결정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규제해 왔듯이 현재 무슬림의 종말론적 강폭이 파괴적
전쟁으로 직결되지 않도록 통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설득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인간은 제잘난 맛에 살기 때문에 마지막에 죽을 지경이 되지 않고선 깨우치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굉장히 여러분 사람들이 완악합니다. 인간이라는 것이. 인간이라는 게 완악해 가지고 완전히 바닥을 쳐가지고 죽을 때 정도 되면 깨우칠까. 그때도 못 깨우칠 겁니다. 그때도. 옛날에 전황 거부하는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이란이 이번에 완전히 제가 볼 땐 박살 날 것 같아요. 핵 협상 안 되는 겁니다. 왜? 이슬람 이데올로기를 무장을 하고 있으니까 죽여야 될 놈들하고 왜 협상하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책이 없는 겁니다. 제가 사람을 설득하는 일을 오래 해봤기 때문에 사람을 설득하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방송을 하면서 제가 무슨 설득을 하거나 선전하거나 선동하게 방송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들으신 분들이 그냥 내 의견이 이러니까 잘 보시고 알아서 판단하시고 알아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지. 예? 젊은 날부터 20대부터 사람을 설득하는 일을 굉장히 저는 관심을 가지고 또 직접 그런 활동에 이런 관여하기도 했고 불가능한 겁니다. 그거는 어렵습니다. 한국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용을 전부 다 이런 다 치르고 난 다음에 배울까 말까 할 겁니다. 배울까 말까. 오늘 진실바라기 님처럼 제 쪼대로 살다가 갑니다. 그겁니다. 이라는 풍성한 교훈을 주는 겁니다. 우리한테도. 제가 이 방송을 왜 하겠습니까? 전부가 다 이런 교훈이고 전부가 다 가르침인 겁니다. 제대로 보면.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고 그래도 여러분들 참 이런 훌륭한 글을 소개해 줘 가지고 다른 분야 글이니까 이 지네브 리부아님이 프랑스에서 학부를 다녔고 영어하고 프랑스가 다 능통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귀한 책을 소개해 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나라가 기울면은 그냥 완전히 가는 겁니다. 나라가. 홍콩은 국가가 어떻게 여러분들 전체주의 국가로 몰락하게 되는 걸 모범 답안입니다. 다시 홍콩은 재기가 불가능할 겁니다. 여기 오늘 여러분들 한 신문에서 우리가 알던 홍콩이 아니다. 외국인들이 홍콩을 방문했을 때 검문을 받으면서 휴대폰 비번을 요구하게 되면 그냥 그대로 줘야 되는 겁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그냥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어처구니 없는 일인데 세월이 가면서 어처구니 없는 일이 그냥 자연스러운 일로 자리 잡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홍콩 관광객까지 전자기기 비번 요구 법제화, 국가보안법 대폭 강화 행보. 국가가 무너질 때 개인의 기본권이 조금씩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 빼앗고 다음 거 빼앗고 그 다음 거 빼앗고 그 다음 거 빼앗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체념하고 이렇게 하면서 나라가 완전히 넘어가 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사회 속에서 전체주의가 참 좋은 거다. 잘한다 이런 사람 숫자가 점점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맨정신을 가진 사람 살기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살기가. 홍콩 당국이 홍콩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더불어 방문객까지 필요시에 전자기기의 비밀번호를 경찰에 제공하도록 법제화한다. 국제사회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들을 겁니다. 그냥 경찰이 불신검문해 가지고 그냥 비밀번호 풀어라 이렇게 하면 풀어야 되는 겁니다. 안 풀면은 최대 1년의 징역형이나 10만 달러 홍콩 달러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씩 다 접수한 겁니다. 홍콩의 눈물은 홍콩을 떠나지 않는 한 홍콩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홍콩은 재기할 수가 없고 중국이 망하는 날이 오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영원히 기억 속에 사라지는 겁니다. 똑똑한 사람들 다 떠난 거죠. 홍콩을. 살 수가 없으니까. 1997년에 그럼 1차 이민이 있었고 그다음에 또 이민이 있었고 그다음에 우산혁명 때 이민이 있었고 그렇게 사람들이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중국의 중앙정부는 2014년 우산 시위 이후에
애국자 애국자가 홍콩을 다스린다는 원칙을 내세워 홍콩의 민주주의 체제를 사실상 해체해 왔습니다. 2020년 국가보안법을 제정하고 선거법을 고쳤습니다. 맨 먼저 이런 장악할 때 선거를 장악하는 겁니다. 선거 제도를 장악해야 이런 국가를 바꾸는 겁니다. 총 안 쏩니다. 총 쏠 필요도 없습니다. 선거만 장악하면 이런 완전히 나라를 그냥 날로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냥 날로 그냥 훌그덕 삼켜버릴 수 있는 겁니다. 2024년에 제23조 입법을 통해 시민의 기본권을 국가 권력으로 기속시켰고 2026년에는 전자기기 암호해독 강제권까지 확보해 디지털 감시체계를 완성했습니다. 하나씩 장악하는데 맨 처음 장악한 것이 선거입니다. 선거를 장악하고 그다음에 모든 것을 다 가능합니다. 원하는 대로 전부 다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일국 양제의 실질적 종말이 됐고 홍콩의 완전한 중국화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홍콩이 끝난 겁니다. 자유 홍콩이 없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오늘 이런 기사가 났기 때문에 홍콩이 굵직굵직한 입법을 통해서 중국화를 어떻게 하는지 전체주의 국가를 어떻게 만드는지 홍콩의 시민들은 특히 여러분들 홍콩은 교육개혁이 잘 됐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이 진입하기 전에 상당히 비판적 사고가 활성화되어 있던 나라입니다. 젊은 사람들의 교육이 영국 제도 밑에서 여러분들 했지만 특별히 아시아권 국가 가운데서도 교육개혁을 잘한 비판적 사고가 굉장히 능한 그런 학생들을 키운 나라인 겁니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고 체제가 바뀌면 전부가 다 여러분들 넘어가는 겁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1단계가 여러분들 국가보안법을 거쳐가지고 국가보안법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에 반하는 이야기를 못하도록 직접 통제의 시작 2020년도 국가보안법 표현과 집회의 자유가 국가 전복으로 처벌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듣기 싫은 이야기와 관련해 전부 다 입법을 만드는 겁니다. 이거 이야기하면 잡아 넣어 이거 이야기하면 간파. 그런데 사법부가 완전히 장악이 됐기 때문에 홍콩도 그냥 사람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이게 2020년도 국가보안법입니다. 외국 세력 결탁 4대 범죄를 신설해 가지고 비판을 하게 되면은 체제 전복으로 모는 겁니다. 비판을 하게 되면 허위 사실 유포로 모는 겁니다. 판사가 전부 다 여러분들 다 구속영장을 오케이 해주는 겁니다. 총 한 방 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나라를 먹는 거는 나라를 먹는 게 여러분들 무슨 피 흘리고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총 한 방 쌀 거 없이 선거를 장악하고 법을 전부 다 바꿔버리는 겁니다. 반대 이야기하면 전부 다 체제 전복 허위 사실 유포 내란 선동 이렇게 모는 겁니다. 내란 선동 허위 사실 유포 체제 전복 그렇게 가는 겁니다. 언론 결사의 자유를 전부 다 여러분들 신문사를 폐지하고 시민단체를 해산하고 반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체포하고 투옥해 가지고 감방에 쳐넣는 겁니다. 판사들이 전부 다 원하는 대로 다 해줄 테니까. 영장 없는 수색 홍콩 종말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조치가 여러분 뭔가 하니까 선거를 장악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보안법을 만들고 그다음에 선거를 장악하는 겁니다. 선거를 여러분들 법을 바꿔버린 겁니다. 애국자만 출마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꿔버린 겁니다. 애국자만 2021년도 선거제도 개편 애국자 치항제도입니다. 선거위원회를 대폭 확대하고 직접 선거에 뽑을 수 있는 사람 숫자를 3분의 1로 축소합니다. 후보자는 다 자격심사를 해가지고 친중국 인사들만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완전히 나라가 이제 끝난 거죠. 그럼 입법권을 장악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법을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3단계 안보망의 촘촘한 보안 기존 국가보안법의 사각지대인 반역, 선동, 간첩행위 등을 메우기 위한 홍콩 자체 입법을 구성하는 겁니다.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공정한 재판을. 그러니까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찍히면 바로 감방에 가야 되는 겁니다. 감방에 들어가면 몇 년 살지도 모르는 겁니다. 왜? 법이 고무줄이니까. 표현의 자유, 폭력 없이도 선동 처벌할 수 있는 겁니다. 허위사실 유포, 내란 선동 이렇게 다 집어넣을 수 있는 겁니다. 집회 결사의 자유, 외국 세력과 여러분들 결탁한 반국가 세력을 모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가는 거죠. 다 여러분들 보면서 배우는 겁니다. 다른 나라들도 아 저렇게 하면 홀가닥 먹을 수 있겠구나. 그다음에 이제 디지털 보안을 강화해 가지고 비번을 다 여러분들 열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살기가 참 힘들죠. 사생활과 프라이버시권이 국가에 기속돼 버린 겁니다. 하시라도 노트북이나 컴퓨터나 핸드폰을 여러분들 압수수색을 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홍콩이 저문 겁니다. 중국의 홍콩 접수 과정은 국가안보라는 명분 아래 시민의 권리를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여러분들 빼앗는 그런 과정입니다. 보안법을 통해 표현 집회를 억제하고 2020년도 2021년도 선거법을 개정하고 2020년 결사의 자유를 금지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디지털 사생활을 여러분들 강화하는 겁니다. 이렇게 나라가 넘어가는 겁니다. 다 집어넣어버리는 거죠. 감방에 쳐넣으면은 사람은 이렇게 첩보 구금이 되면 위축되지 않습니까? 홍콩이 중국 사회하고 같이 돼버린 겁니다. 여기 보면 국가안보란 모호한 명분으로 시민의 권리를 정부의 권리로 이전해버린 겁니다. 표현의 자유나 집회의 자유를 선동제로 적용하고 선거를 애국자 필터로 해서 자기들이 결정하고 사생활을 디지털 강제 해독 권한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수시 감소하고 재판은 보석과 비공개를 제한하고 그렇게 해서 전부 다 그렇게 넘어가 버린 겁니다. 오늘 홍콩 문제가 거론됐기 때문에 전체주의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게 되는지 그런 과정 그리고 지금은 이제 뭐 반대되는 소리를 하기 힘든 것이 디지털 감시망이 워낙 여러분들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것은 과거처럼 여러분들 숨고 이렇게 할 데가 없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그렇게 반성하고 자유 홍콩, 자유 대만, 자유 이란, 자유 한국 이게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21세기가 열릴 때만 하더라도 이런 세상은 별로 예상을 못했는데 인간이라는 것이 크게 변함이 없으니까 변함이 없으니까 좁은 해랑 이론처럼 자유주의 체제를 가지는 것이 기적하고 같은 거죠. 방심하면은 언제든지 빼앗기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게 너무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다음은 투자 문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투자 문제는 원화같이 지금 변동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좌익 우익을 떠나 가지고 현재 경제정책이나 제도 변화하는 걸 보게 되면 원화 가치는 중장기적으로 계속 떨어질 겁니다. 이란이 1979년도 여러분들 혁명할 때 1달러당 70리알이었습니다. 그게 2026